조용히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적절한 순간까지 숨겨두기라도 한 듯이. 브랜든 빅스는 그런 사람이었다. 평범한 이름, 오클라호마의 빅이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겉보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수세기 동안 간직되어 온 듯했다. 평온한 얼굴, 단호한 목소리,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듯한 눈빛. 그는 무대의 중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타났을 때 세상은 그를 들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Prayer changes things. 라는 재단을 설립한 그는 기도가 전부를 변화시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믿는 듯했다. 그러나 진정한 재단은 유튜브 채널 Last Days에서 찾아졌다. 단순한 카메라, 화려함 없는 배경 속에서 브랜든은 하늘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고도 없었고 리허설도 필요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마치 먼저 다른 목소리를 들은 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듯이.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어두운 방에서 기도하던 중 그를 관통하는 번개 같은 장면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미지, 새 교황이 나타났고 그 옆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장면은 모든 것을 바꿨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단순한 신자가 아닌 자신이 말하길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그의 사명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게 예언하기 시작했다. 재난, 정치적 격변, 알려지지 않은 질병, 무너질 지도자들, 그리고 위로부터 올 자들에 대해 말했다. 2024년 3월 한 팟캐스트 중 그는 손을 들고 환상을 묘사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위험에 처한 장면이었다. 귀 가까이 총알이 스쳐 고막이 터질 만큼 가까웠다고 했다. 그리고 4달 뒤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정확히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 전 대통령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예언은 성취되었다. 브랜든 빅스의 이름은 폭발적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 영상, 인터뷰. 팔로워 수는 파도처럼 늘어났다. 그러나 명성과 함께 비판의 시선도 따라왔다. 그는 진짜 예언자인가? 아니면 믿음을 조종하려는 또 하나의 인물일 뿐인가? 빅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아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아직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미시간에서 거대한 붉은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는 이것이 부흥이며 정치는 그저 도구라고 했다. 2024년 마지막 날 그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다정했다. 마치 하루를 마친 아내와 대화하듯. 그러다 상징적인 한 문장을 말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작은 점토 인형이라 부르셨고 그의 오만은 단 하루 만에 꺾일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희망을 느꼈다. 그는 말하길 심지어 북한의 독재자도 하늘의 눈 아래 있다고 했다. 그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규모 10.0의 지진이었다. 미국을 두 동강 낼 정도의 힘, 집들이 무너지고 강이 흐름을 바꾸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재앙. 그는 이 지진이 중동에서 평화를 시도한 지 사흘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과학자들은 비웃었다. 그러한 규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언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평선 끝에 드리운 검은 구름처럼 계속 떠돌았다. 브랜든은 또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 말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치료법은 없고 그림자처럼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된 자는 구원받을 틈 없이 죽는다고 했다. 경제는 멈추고 현금은 사라지며 전 세계는 절대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다리와 배까지 파괴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놀라운 말을 남겼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하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이롭다고 찬양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했다. 진정한 하늘의 지도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겠지만 부흥과 영적 각성은 다른 손을 통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믿었다. 고대의 영혼을 지닌 나라, 신성한 소명을 받은 땅, K-팝, 기술, 문화적 폭발은 더 깊은 본질의 반영일 뿐이며 바로 국민의 영혼, 쉽게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집단의식이라고 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한강의 기적, 한국 드라마, 국민의 절제된 태도. 이 모든 것이 한때 약속된 것의 일부였고 이제 그 약속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직 이 땅을 밟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전환, 끊어지고 시작되는 순환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온 나라들이 인간의 이해를 넘는 힘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다. 미국은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구조나 정치 시스템만이 아니라 나라의 기초였던 영적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빅스는 불안한 환상을 묘사했다. 뉴욕 거리들이 텅 빈 모습, 시간이 멈춘 듯 높은 빌딩들이 정적 속에 잠기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골목을 따라 움직이는 장면. 그것은 새로운 재앙, 접촉도, 거리도 필요 없는 바이러스의 도래였다. 숨 쉬는 것만으로 감염되는. 그는 그것을 14세기 흑사병과 비교했다. 수백만 명을 앗아간 재앙. 그러나 지금은 더 정교하고 미묘하며 멈출 수 없는 변이체라고 말했다. 과학이 아직 원인과 숫자를 찾고 있는 사이 빅스는 본질을 이야기했다. 단순한 자연의 불균형이 아닌 영적 단절에서 비롯된 징벌이라고. 세상이 영혼을 잊었다고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수천 개의 경고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백신은 없을 것이며 약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오직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소수만이 간직한 내면의 순결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의 시선은 세계 경제로 향했다. 그의 환상에 따르면 금융 붕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쇠퇴로 시작될 것이며 거짓된 회복의 착각 이후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락은 미묘한 신호로 시작된다. 증시의 소극적인 후퇴, 여기저기 작은 파산, 약간의 수축.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줄기 바람에 무너지는 카드성처럼 모든 것이 붕괴된다. 그는 거대한 은행들이 무너지고 슈퍼마켓 앞에 늘어선 줄 해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달러는 더 이상 기준이 아니게 되고 지폐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앞에서 사라진다고 했다. 그것은 물리적이지도 국가적인 것도 아닌 글로벌한 화폐, 차가운 추적 가능한 투표가 아닌 필요성에 의해 강요되는. 기계들이 통제권을 쥐게 되는데 무기가 아닌 코드로. 모든 거래 뒤에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자유는 접근으로, 선택의 힘은 프로그래밍된 허가로 대체된다고 했다. 이 어두운 시나리오 속에서 빅스는 더욱 파괴적인 것을 경고했다. 상징의 붕괴, 골든게이트의 붕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붕괴, 항구 도시들의 폭발을 언급했다.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닌 시대를 정의한 기둥들이 새 세대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말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선으로 2025년을 향해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그 해, 빅스는 다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에 다른 빛이 있었다. 단지 혼돈이 아닌 그는 약속을 보았다. 부흥을. 그는 한국이 이 세계적 무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했다. 단지 기술 강국으로서가 아닌 잠들어 있던 고대의 정신을 간직한 나라로서 이제 그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민족을 칭찬했다. 희생정신, 집단의식, 의무감. 발전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며 경고였다고 말했다. 전쟁과 고통 속에서도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 이제 그 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고 빅스는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보낸 자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기술적일 뿐이며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정치적 약속이 아닌 침묵으로, 지혜로, 나뉜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으로 올 것이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수세기 동안 분열되고 점령당하고 시험받은 한 나라의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 많은 이들이 선거를 단지 이름과 직책의 교체로 여길 때 빅스는 그 안에서 신호를 보았다. 숫자, 리듬, 하늘과 땅 사이의 미묘한 춤. 그는 투표율 79.38%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집단 의지의 반영이며 조용한 각성의 신호, 무의식적으로 더 큰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국민의 움직임이었다. 그에게 한국은 전환점에 다가가고 있었다. 단지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상징이자 등불, 다른 나라들이 따를 본보기. 그는 가치로의 회귀, 본질과의 재결합, 그리고 인류에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의 부활을 말했다. 그 정신은 불꽃처럼 퍼져나가며 점점 어두워지는 세계가 빛을 찾아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상이 아직 그의 예언의 홍수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브랜든 빅스는 많은 이들이 그의 환상의 정점이라 여기는 것을 공개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촬영된 영상, 그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고 마치 경건한 침묵에 가로막힌 듯했다. 그는 흔들리는 땅에 대해 말했다. 단지 물리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영적인, 무언가가 부서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인의 발 아래서만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기초 그 자체에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그는 미국 대지 아래 일어날 균열을 소름 끼치도록 정밀하게 묘사했다. 그가 뉴 마드리드 단층, 뉴 마드리드 폴트이라 부른 곳에서 일어날 대지진,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수치를 제시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규모 10.0의 지진. 도시는 마치 바닥에 던져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날 것이며 주와 거리, 다리들이 무너지고 미시시피 강의 흐름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은 즉시 이어졌다. 지질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한 규모를 만들어낼 단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장이고 허구이며 망상이라고. 그러나 빅스의 눈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이 단단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저 말했다. 그저 전달했다. 그는 그 지진 이후 세상의 침묵이 찾아올 것이라 했다.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계시의 침묵. 수백만 명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 세상은 겉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도시가 아닌 마음을 다시 세울 때라는 것. 그 영상에서 그는 일련의 테러 비전도 공개했다. 다음 해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차량 한 대가 뉴올리언스의 광장을 돌진해 무고한 이들을 짓밟는 야만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격. 며칠 후 뉴스가 나왔다.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다. 많은 이들이 충격 속에 다시 영상을 찾아봤고 일시 정지를 누르고 날짜를 비교했다. 그는 실제로 사전에 그것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공격이 온다고 했다. 이번에는 차량이 아니라 폭탄이었다. 평범한 작업 차량처럼 보이는 트럭이 연방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싣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테러와 비교했고 이 새로운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시점과 겹칠 것이라 했다. 전 대통령의 복귀는 피와 긴장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암시였다. 빅스는 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생명의 원천이 아닌 파괴의 도구로서 정수시설들이 고의적으로 오염되고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베마 같은 도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했다. 식수 공급은 중단될 것이며 이 붕괴 속에서 공포는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그는 항구의 폭발, 선박에 대한 공격, 사고로 위장된 사보타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일부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었지만 그 여운은 현실이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부정하는 이들조차도. 왜냐하면 그의 목소리, 그의 말의 단호함에는 박수를 받기 위한 무엇이 아닌 짊어진 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씩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발언을 하나하나 지도처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뉴스와 비교하고 날짜를 찾고 이미지와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많은 경우
완벽하진 않지만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일치점을 발견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분열이 생겨났다. 한쪽은 브랜든 빅스를 종말의 목소리로 보았고 다른 한쪽은 그를 사기꾼 우연을 이용하는 돌팔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층위가 존재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그 세계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었다. 과장과 의심 속에서도 그 사이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는 듯한 감각. 그들은 바로 그 틈새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브랜든은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급박한 어조였다. 한반도의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도발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체제에 약화된 순간에 김정은, 그가 점토 인형이라 불렀던 인물은 내부 붕괴에 충격을 겪을 것이며 그의 정권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빅스는 단언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지막 순간에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기를 들지 않고 폭발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삶의 이름으로 솟아나는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운명이 외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빛에 의해 이끌리게 되는 순간이라고. 그 비전의 흐름 속에서 브랜든은 더욱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에서 하나의 뜻밖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전통적인 정치인도 장군도 아닌 고대의 지혜와 젊은 영혼을 동시에 지닌 자, 동양의 직관과 21세기의 이성을 통합하는 지도자. 말은 적지만 말의 무게는 엄청난 사람. 3번 거절당하더라도 더욱 강해져 돌아오는 이. 왜냐하면 그의 부름은 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랜든은 말했다. 붕괴 이후에는 부름이 온다고. 그것은 외침이 아니다. 속삭임이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진동.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마음을 두드리는. 그는 그것을 활성화라고 불렀다. 순수한 자들, 깨어난 자들, 일상 너머에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느껴왔던 자들의 활성화. 그 지점에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는 이들에게 직접 말하는 듯했다. 그는 2025년 지구가 단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 했다. 물질에 눈을 붙잡힌 자들과 새로운 현실로 이끌리는 자들 사이의 조용한 분리.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계시. 한국은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브랜든은 말했다. 서구가 물리적 구조를 재건하려 할 때 한국은 새로운 영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먼 이야기 속의 신비가 아니라 삶 속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영성.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던 브랜든은 한국의 대학들이 단지 연구자들만이 아닌 구도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철학적 전통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 의해 다시 조명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과 영혼, 이성과 직관,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융합. 그 모든 것이 한국을 무대로 펼쳐질 미래의 흐름이었다. 그는 동쪽에서부터 오는 어떤 흐름을 묘사했다. 그것은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운동, 마치 들판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국기도 없고 선언된 지도자도 없지만 확장되는 의식. 세계의 권력 중심이 혼돈에 빠질수록 이 진동하는 에너지장은 점점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완전한 정적 속에서 받은 환상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 위에 거대한 황금빛 돔을 보았다고 했다. 태양도, 인공광원도 아닌 살아, 있는 빛, 심장처럼 고동치는 빛이었다. 그 돔 아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통적인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의 상태. 침묵은 절대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그는 선택된 자를 보았다고 했다. 고요한 표정을 지닌 한 남자, 시선을 수평선 너머에 고정한 채 말없이 걷고 있었다. 그는 웃지도 연설하지도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리고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자리마다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다. 사인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마치 시선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브랜드는 그의 이름도 출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3번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믿음을 잃게 될 것이지만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평범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인정이 아닌 더 큰 존재에 대한 조용한 복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인물을 묘사하던 중 브랜드는 한동안 녹화를 멈췄다.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그런 명확함의 비전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 했고 그 순간이 그에게 알려준 진실은 이것이었다. 진정한 힘은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이다. 그는 이어 말했다. 이 새로운 주기는 단지 다른 지도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깊은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삶을 바꾸고 싶어하며 도시를 떠나고 일을 그만두고 침묵과 자연, 목적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여권으로 찍히는 이주가 아니라 내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이동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상징들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래된 우상들의 무너짐, 미디어가 숭배하던 인물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비밀과 사기, 스캔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벌이 아닌 세상이 더 이상 환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진실은 더 이상 강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침 속에서 찾아올 것이라고. 그 사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룹들이 생겨난다고 했다. 깨어난 사람들의 원, 일부는 온라인에서, 일부는 실제 공동체에서. 하지만 모두가 같은 감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야 한다. 브랜드는 다가오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수축, 새로운 삶의 형태가 탄생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는 쉬움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를 보장했다. 그리고 그 파괴의 한가운데서 드물게 등장할 한 가지를 말했다. 존엄성. 그 단어는 반복되어 등장했다. 존엄성. 그렇게 많은 붕괴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다시 찾는 것,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될 수 있었던 그 존재가 되기 위함.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메시지 중 처음으로 브랜드는 미소를 지었다. 조심스럽고 거의 수줍은 듯한 미소였다. 그는 마지막 환상의 끝에서 본 장면을 묘사했다. 먼지 쌓인 길을 걷는 소녀.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작고 혼자였지만 당당하게 걸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치 조금씩 깨어나는 듯 수백 명이, 그 다음엔 수천 명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두려움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책임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더는 정부나 국가, 종교를 탓할 수 없다고. 이제는 선택하고 행동하고 신뢰할 시간이라고. 그러나 끝까지 그를 지켜본 이들에겐 한 가지 감각이 분명히 남았다. 무언가가 오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다.